안녕하십니까. 경매사 상품성 평가를 하겠습니다. 경매사 상품성 평가 56회인데 식염 연장법 43페이지부터 합니다. 이 경매사 상품성 평가는 역시 수산물 품질 수품사 수산물 품질관리사 수하고 품질관리 1차 2차 공이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올리기는 경매사 상품성 평가라고 올리더라도 수품사 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우짜도 경매사로 다 같이 공부하시니까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상 수산직 공무원 시험이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산 경영하고 수산 일반을 계속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진도를 또 1회를 해야 돼 가지고 전체 시간이 제가 나름대로 쫓깁니다. 이렇게 해도 오늘도 지금 강의를 일요일입니다. 24일이죠. 24일이죠. 그런데 집에서 저 놓으니까 집에 가족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도 쫓기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해도 시간이 쫓깁니다. 근데 이제 수산직 공무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고 이 상품성 평가는 수품사의 수하고 품질 관리 1차 2차 동일합니다. 이게 더 범위가 넓습니다. 깊이는 안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수산직 공무원 수산 일반은 수품사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수산직 공무원의 수산 일반이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수품사 하시는 분들도 이걸 수산 일반을 들어주시고 가능하면은 신경을 쓰십시오. 작년에도 1차에서 수산 일반이 가락 놓아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수산 일반이 아주 조금만 해버리면 8, 90 노는 점수지만 아차하면은 가락까지 노는 점수입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에 이제 오늘 막 들어가지고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에어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용으로 해가지고 켜봤거든요. 되네요. 그래가지고 잠시 막 뒤에서 찬바람이 오니까 안 그래도 머리가 지금 돌인데 얼마나 샀겠으면 그래 껐습니다. 자, 여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직 공무는 6월 13일이니까 20일 남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초부터 지금 수품사 6회 접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8일 날 시험이 있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공무원 시험, 국가직 시험 등등 있지만 7월 18일 날 1차 시험, 그리고 8월 15일 날 경매사 18회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가지고 저는 여유가 좀 있긴 있습니다. 수산직 공무원이 이제 다급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상품성 평가는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상품성 평가가 수하고 품질 관리와 동일하고 범위가 넓다. 2차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요, 식품공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상품성 평가가 33페이지입니다. 식염입니다. 여기는 식염 자기 소화에 개입하는 가공식품 아니면은 가공식품이 아니라도 자기 소화를 억제를 하는 어떤 원리를 배우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생사, 살아있을 때 ATP가 활동하죠. 활동을 하지만 죽으면은 ATP가 정지가 됩니다. 그럼 젖산이 생성되고 미생물이 발육하고 pH가 ATP가 정지, 그러고 나서 pH가 감소, 젖산 생성, 미생물 발육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생사 해당작용, 자기소화, 해경, 해당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 부패. 자기소화를 좀 더 의육을 분해시켜서 탄수화물 등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소화를 놓쳐버리면은 X 성분, 그러니까 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한 X 성분을 활용한 부패 세균이 부패로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식염이나 염장법이나 건제품, 훈제법, 제품은 품이죠. 방법은 법이라는 거고요. 이런 어떤 흐름에서 식염이 소금,
식염이나 소금이나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렇지만 보통 식염을 많이 씁니다. 소금은 그냥 우리가 자연 천일 소금이고 뭐 이렇게 소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을 제품화 시킬 때는 소금으로 뭐 마른 간법식으로 뿌리는 것 말고는 소금을 좀 더 제품에 맞게끔 가공을 하죠, 나름대로. 그게 이제 식음이라 이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의는 그렇지만 정의가 저는 리올레도 잘 안 오시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은 식염, 소금, 염장법, 분재법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나 자기 소화에 관계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온도, 그 다음에 그 수분 활성도 AW, 액티비티 오해라, 건조법, 염장법, 분양법, 뭐 이렇게 pH, 수산 가공의 특징, 기능식품 정리. 이 파트가 은근히 논리가 있는 파트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미안한 말도 있겠지만, 그리고 68페이지는 보면은 수하고 전후 처리, 전처리, 후처리가 있거든요. 제처리, 라운드, 세미드레스, 펜드레스, 라운드, 세미드레스, 드레스, 펜드레스, 필레, 청크, 스테이크, 다이스. 이런 게 이게 노는 파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3분선 평가, 경매사에서는 무조건 5문제 이상이 논다 생각하고, 수분사에서는 3문제 이상. 2차에서도 역시 수분사에서 반드시 노는 파트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42페이지는 검사, 검증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 용어 정의. 어패류, 그리고 신선냉장품, 이건 우리 김용의 시험 때 놓은 거고요. 그 다음 냉동품, 건제품, 유소현상, 염장품. 유소현상은 제가 그 고시에 있는 우리가 배우는 식품공정의 내용이, 식품공정을 하십시오. 그냥 모든 게 식품공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닌 이론적으로 유소현상을 넣었습니다. 건재할 때 산소와 결합해서 지질이 결합해 산패현상이 건어물에서 건어법에서 일어나는 것을 유소현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식품공정에 있습니다. 염장품, 거간류, 어분업이, 한천은 홍조로 중인데 물리학이 생물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직접 강의할 때는 많이 했죠. 그런데 올해는 제가 후배들 올해 1월 1일부터 그 후배들을 안찬하고 강의를 안 하는 이유가 법에 어긋난답니다. 무로를 강의하는데도 어긋난다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제가 후배들을 오지 마라 해가지고 유튜브로 직접 강의를 합니다. 오더라도 업저버식으로 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한 분서 이렇게 손님 오죠. 오늘도 손님 2팀이 오거든요. 다른 일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앉아서 강의할 때는 그냥 업저버식으로 하는 거지, 수강을 듣는 시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음에 강의를 합격하고 나면 같이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작년식으로 제가 법을 어겨버린 거죠. 따지고 보면 평신교육법에 어긋난답니다. 무료를 하더라도 평신교육법에 따른 등록이라든지 그걸 허가를 맡아야만이 그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혼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천은 물리학이지 생물학자는 없다. 어육전 제품은 소량의 소금 부재료를 넣고 갈아서 만든 고기풀을 가열을 응고시켜 만든 탄성 있는 계열 상태의 가공품을 어육전 제품이라 한다. 뱅통조림은 수산 동식물을 간 또는 병에 넣어 탈기, 밀봉, 살균, 냉각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만든 제품을 통뱅조림이라 한다. 그러나고 저번에 55일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56회입니다. 식염, 소금, 냉장품입니다. 정의, 식염이란 해수나 암염, 호수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 나트륨의 주 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 결정화하거나 정제 결정화한 것을 식염이라 한다. 안 외워집니다. 저도 이거. 그러니까 식염이란 해수, 바닷물이나 바위에 있는 염, 그리고 호수에 있는 호수에도 소금이 있습니다. 염으로부터 얻은 염화 나트륨이 주 성분인 결정체를 가공이나 재처리합니다.
하거나 또는 해수를 해수를 해가지고 천일염 만들죠. 결정하거나 그리고 정제 결정하는 것을 식염이라 한다. 식염의 종류는 천일염, 제제소금, 태움 용웅소금, 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으로 나온다. 발음도 되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가 소금, 식염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만나트륨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십시오. 2차 할 때는 식음 정도는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써주고 염장법이 나오면은 식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공하는 절차에 사용한다. 식음이란 해수 등 염화나트륨의 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 등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정도의 용어를 써야 될 겁니다. 2차는 1차는 눈으로 보고 찍으면 되지만 2차는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그리고 식음의 식품 유형에는 천일염, 가공소금 등이 있더라. 왜? 우리가 가공소금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천일염이나 제제소금, 태움 용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이 있잖아요. 이 소금의 유형이 상이한 식음을 서로 혼합해서 기타 소금이 50% 이상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천일염, 제제소금, 태움, 용웅소금, 정제소금에 또 소금 또 기타 소금에 혼합하거나 기타 소금 등이 50% 이상 혼합된 거예요. 그걸 가공소금이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만 해도 식염, 소금, 염장품까지는 쉽게 2차 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 넘깁니다. 44페이지입니다. 소금에 의하여 어육 중에 수분 함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제 소금에 의하여 어육 중에 수분 함량이 소금 때문에 감소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수산물의 어체와 서로 충돌을 하다 보면은 흡수 방출해서 삼투압 때문에 수분이 밖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염장의 방부 원리는 주로 소금의 탈수와 방부 효과를 이용합니다. 일단 탈수화되면은 미생물이 발육할 수 있는 수분이 없잖아요. 수분이 미생물이 발육하는 건 뭡니까? 자유수와 중결합수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결합수는 개입이 안 된다 했잖아요. 미생물이 활용을 못 한다 했잖아요. 방부 효과도 있다. 이런 식으로 탈수를 하고 나니까 방부 효과가 있더라. 이런 개념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염장에 의하여 세균의 번식은 상당히 억제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억제만 되지 사멸이라는 것은 100% 안 된다는 겁니다. 억제만 되지만 또 조건이 되면 수분이 많다든지 어떤 습기가 결국은 수분으로 변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또 미생물이 발육해서 부패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소화 아예 자체의 호소작용을 억제해버립니다. 자기소화를 셀프 다이제스트 하는 것을 호소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 자기소화를 억제하는 것이 뭡니까? 소금, 식염, 염장품, 훈제품은 연기입니다. 연기로 포르말데히드라는 성분들을 가지고 억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근제품은요 수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소화를 더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이 단계다. 이런 개념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의 구성, 소금의 정밀검사 항목을 딱 보니까 일반 성분과 유해 성분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이 7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 염화나트륨 우리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분은 염화나트륨이 70%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이 소금이라 한다. 종염소, 수분, 불용분, 사분, 총염수는 왜 4.0 돼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4.0이 되는데 왜 40인지 4가 돼야 이론이 맞거든요. 그러면 70, 80, 90, 40 때문에 110이 넘어버려서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계속 이거 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수분은 15% 이하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이상, 70% 이상 수분.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70% 이상, 수분은 15% 이하 등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로시암이온 같은 것은 불검출되어야 되고요. 유해는 항산이온, 납, 비소, 가담, 수온입니다. 식품공전에 다 이거 검사를 식염, 소금이 들어갈 때는 식품공전에서 검사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다 이거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소 같은 것은 비소 수온 같은 건 식품 공전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수온은 0.1, 비소는 0.5 이하가 돼야 되고 페로시안 이온은 불금 절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65페이지 위에 염지가 어떻고 이는 버리십시오. 헷갈려 버리더라고. 염지를 하니까 염지하고 식염 사이에 있잖아요. 식염, 정임, 1, 2, 3, 4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버리십시오. 앞에 하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해시키려고 처음에 책을 쓸 때 이해하려고 이었거든요. 근데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염지란 염지하고 밑에 2번 염지 호가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식염 이렇게 빵빵빵 이렇게 이제 당구장인 거 있잖아요. 그거 없애버려 앞에 있는 거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거 있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없애버리시고 1번 개념 염지, 2번 염지 호가로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원료욕에 식염, 육색 고정제, 염지, 촉진제 등의 염지제를 첨가해 일정 기간 담가 놓은 침지하죠. 제조 공정을 염지라 쿠어링이라 한다. 식용만으로 이러한 소금 처리인가 구별하여 쿠어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식염 등을 첨가해서 담가버립니다. 침지하는 것을 염지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금, 염화, 나트륨이 많은 어떤 근원상, 그 논리는 뭡니까? 결국은 탈수 효과도 필요하고 방수 효과, 방부 효과도 필요한 그 기능을 가진 소금, 식염을 염지란 어떤 가공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지는 식염부터 거기에 또 가공할 때 필요한 육색 고정제라든지 염지 촉진제 등 염지제를 첨가해가지고 액이 됐겠죠. 거기다 침지하는 것을 염지라 합니다. 결국은 공정이죠. 가공하는데 공정입니다. 염지의 호가는 식염의 작용으로 위에 이제 1, 3 이때만 보십시오. 짠맛을 부여하고 미생물 억제하고 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섬유로부터 미오신과 악토미오신 용출되어 가열할 때 계를 형성에 의하여 망상구조 속에 물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의육 연제품의 망상구조 개념하고도 흘러갑니다. 위에 이제 3번 버리를 했지만 밑에 염지효과는 1, 3에 있잖아요. 1, 3 이거 찾아볼 때 읽어보셔야 됩니다. 망상효과에 도움이 된다. 결착성과 보습성. 그리고 4,7은 아질산염에 의해서 발현된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방질의 산화가 억제된다. 이거 한 개만. 그러니까 1상과 4,7의 아질산염인데 얘는 지질산의 산패가 억제된다. 지방질의 산화가 산패 억제한다. 이렇게만 보시고 너무 많은 걸 하지 마시고 몇 개는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기본 점수 5점짜리라도 3점, 4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 염지의 사용은 최근 육제품으로 소금이 줄이는 경향으로 인해 식염만으로 3 위에 있죠. 근원섬유로부터 미오신과 액토미오신, 악토미오신이 용출되어 가열결의 형성에 의하여 그 망상구조 속에 물이 유지된다. 망상구조 안에 결이 돼가지고 망상구조 안에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명령을 보면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조월에서 결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결은 되어 있지만 그는 물이 유지된답니다. 그런 효과를 되어 있다. 소금을 줄이는 견도로 식용마로 인한 사무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소금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염지제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결착 보강제로 사용되는 것이 염지입니다. 결착 보강제. 그래서 이 밖에 제품에 의해서 조미료, 그루탐산 나트륨 등등등 보존료, 소브로산 등 사용되고 염지 방법은 근염지법과 섬염지법 개별되지만 염지 촉진법으로는 염수주사법, 가온염지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햄이나 베이컨 등 고기 덩어리를 그대로 가공하여 만드는 단미품의 염지에서 피클린 젠트를 이용한 근육주사법이 널리 사용되고 염지 기간을 꽤 단축화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연장품입니다. 바로. 자, 그리고 개념 연장법은 페루의 육내장 난소인데 니온이 없네요. 난소입니다. 난소 등의 소금 절임에
만든 제품을 염장품이라 한다. 염장품은 밑에 자기 소화에서 단백질 분해 호소인 펩티드 아미노산으로 변하여 조직이 연해지고 부패 촉진을 합니다. 조직은 연해집니다. 그죠? 자기 소화는. 그렇지만 그것을 더 연하지 않게끔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이 식욕, 소금, 염제품, 훈제품, 가공품입니다. 조직을 더 분해를, 의육의 분해를 더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한테 유일하게 바로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 자기 소화 호소 진행을 막아서 부패 방지하는 것을 다. 염장품의 숙성 정도 지법. 염장품도 숙성이라는 말을 쓰네요. 유리 아미노산, 아미노테 질소, X 성분. 이건 이제 고분자가 저분자 되는 것을 숙성 정도가 되겠죠. 그것을 더 숙성을 진행을 억제하는 겁니다. 하여 단백질, 지질, 색소, 고분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용성 성분을 X 성분이 하는데 이 바로 식품의 숙성 중 증가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서 숙성을 시키면 염장물 숙성시키면 결국은 바로 식품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네, 이 정도만 하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저도 모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자 46페이지 연장법의 2번입니다. 보존성 정대 원리 행시 기출입니다. 제가 답을 쓴 거고요. 이거는 행시 기출 할 때는 15분짜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어폐로 적용되는 염장법의 종류. 마른 간법, 물간법, 계량 물간법, 특수 물간법이 있습니다. 특수 물간법은 배납, 연수, 수사법, 염수, 주사법. 수사법이 아닙니다. 주사법입니다. 염수, 주사법. 그리고 압착 염장법 등이 있습니다. 마른 간법은 직접 소금을 뿌려버리는 거고, 물간법은 아까 시금했는데다가 봄에도 측정을 했으면 측정한 식염 농도의 대상 어육, 그러니까 대상 어육 고기죠. 수산물을 담가버립니다. 그게 물간법이고, 계량 물간법은 마른 간법과 물간법의 장점을 해서 계량행식 계량 물간법입니다. 깊이 있는 거는 다음에 나가시고 수분 사시는 분 읽어보시고 경미사는 간만 익히 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8페이지 그 특수연장법이 있습니다. 특수연장법은 일반 어체와 그 소금, 식음에 대한 부딪히는 접촉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납 연장법, 염수 주사법, 합착 연장법 등으로 또 마사지법도 있습니다. 마사지법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죠? 많은 공정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실제는 더 많다. 그런데 교수들이 언급하고 있는 건 배납 염장법, 염수 주사법, 압착 염장법, 마사지법 등이 있다. 이런 거. 마사지법은 경사도 기술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9페이지입니다. 8번입니다. 염장법은 자기소화의 관련성에서 자기소화 중 단백질 분해로 자기소화에 의하여 단백질이 분해되어 알부모스, 펩톤이 아미노산으로 생성한다. 냉장법은 자기소화와 관련하여 자기소화 중 단백질 분해로 자기소화에 의하여 단백질이 분해되어 버리면 알부모스와 펩톤을 거쳐 아미노산을 생성한다. 소금을 이용하여 자기소화에 개입하여 즉 자기소화 진행을 억제하거나 저지 등 개입하여 부패를 저지하고 수산물 식용기간을 늘리는 것이 결권 연장법이다. 그러니까 나라면은 이렇게 알부모스, 펩톤, 아미노산을 생성해가지고 저분자가 되어버리죠. X성분이. 그럼 부피로 가는데, 연장법을 해서 그걸 개입해서 진행을 더 못하지 않나?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저도 이건 좀 다음에 보완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봄에도 측정이 있습니다. 3번 밑에. 식용과 같은 비중액에 사용되는 봄에도, 정액 봄에도, 갱액 봄에도, 비중액 이런 게 있습니다. 봄에도는 보통 15도씨에서 측정을 하네요. 예,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측정한 후 식염 농도를 가지고 이제 물간법을 하겠죠. 예, 이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50페이지부터는 다음에 할 겁니다. 50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0페이지에 간단하고 끝을 내겠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57회입니다. 57회는 다음에 이제 하겠는데 오늘 5월 24일입니다. 수산물의 변화 과정입니다. 자, 이거 간단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산물이 사라질 때는 일단 수산물의 생사, 해당 작용, 사후경직, 해금, 자기소화, 발효식품, 활용, 부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친구 김경웅이 의대 다니는 친구인데 김경웅 친구하고 지금 토론을 하고 책을 보고 해가지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에너지의 활동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글리코겐의 생성이라고 합니다. 글리코겐이 생성하는 과정을 또 교수들은 뭔가 모르게 AT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있을 때 ATP가 그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은 ATP가 정지됩니다. 자, 그게 생사가 되죠. 그때까지는 신선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신선함이 해당작용, 자기 사후경직을 지나가 하면은 신선은 떨어지겠죠. 해당작용, 사후경직을 지나버리고 해경부터 풀리버리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해당작용, 사후경직, 해경 전에 신선도 측정을 하고 온도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었어요. 죽고 나면 ATP가 정지된다니까 결국은 pH가 저하됩니다. pH가 저하된다는 것은 그 젖산이 생성되고, 젖산이 생성된다 그런 것은 미생물이 발육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경이 지나가 버리면 결국은 그것을 그 자기소화 단계로 가죠. 자기소화는 셀프 다이제스트인데 아토시스인가 뭐 그럴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소화 때문에 스스로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ATP가 활용을 안 하니까 그 어체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분야를 분해시킵니다. 분해시키면서 내보냅니다. 왜? 마지막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분해가 자꾸 범위가 넓어지면 결국 부패로 끝나버립니다. 끝난다는 거죠.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자기소화, 소금, 식염, 염장품, 분제품, 건제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선도로 측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선도, 생사, 해당작용, 사후경직, 해경. 그때는 얼음이라든지 온도를 측정하기 잘해가지고 유지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걸 지나버리면 놓치버리면 자기 소화 단계에서부터는 짧은 시간에 발랄한 부패로 진행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게 어디까지 뭐. 예, 1, 2, 3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번 사후경직의 ATP에 변화되어 부산물인 젖산이 생성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신도 유지다. 그럼 결국은 수산물요통법 35조 골드체인이 필요할 겁니다. 골드체인은 그 저온의 한 5도, 네, 5도입니다. 상온 5도. 그리고 냉동 마이너스 18도, 냉동에서 18도 이상 이하에 보존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해당작용 사후경직에서는 신선도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소화까지 가면 신선도는 벌써 떨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지나가면은 부패가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당작용 사후경직 그 사이에서 온도를 맞춰서 신선도 측정을 하고, 신선도 측정하는 방법이 수품산을 갖는 검사, 화학적 검사 등등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어떤 먹기를 가지고 있는 상에서 그 식품공정위 안전성 허용 기준에서는 정밀 검사를 해서는 세균도 있겠지만 또는 그 다른 비소라든지 뭐 등등을 중금속이나 이런 것은 그런 신선도 측정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죠? 그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냐는 얘기고, 지금 신선도에 관계되는 거는 간능학적 검사, 화학적 검사, 물리적 검사, 세분학적 검사 등으로 나눕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ATP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ATP의 변화가 화학적 변화 중에서 K값입니다. K값의 ATP 변화는 K값으로 가정을 받습니다. 그럼 K값 말고는 또 없냐? 있다는 거. VBM이라든지 pH라든지 TMA라든지 다양한 화학적 검사 방법이 있더라. 이게 지금 수산물의 변화 과정의 핵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책은 났지만 제 머리로 말을 한 겁니다. 틀릴 수는 있을 겁니다. 저도 들어보고 또 틀리는 거 있으면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냉장을 하면, 냉장을 하면 저장성이 커지고 산업 반응이 억제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품질 변하느냐? 화학적 변화가 있고 물리적 변화가 있는데, 프리저 번이라는 냉동해 같은 게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온도를 가지고 냉장하고 냉동을 해버리면은 화학적 변화, 화학은 A에서 A가 아닌 다른 성질로 변하는 게 화학이고, 물리는 A가 다이빙 해가지고 위치만 바뀌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 물리적 분야에서 스폰지한테 되는 어떤 내용이 프리즘폰입니다. 그런 내용이 페이지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온도가 나옵니다. 온도를 하면서 신선도 유지를 하겠죠. 그럼 최대 변결점이 어떻고 얼음이 어떻고 등등등등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또 냉동하고 하면은 그 냉동 상태에 따라서 온도에서 품온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게 TTT 곡선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조법 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사 56회 3부정 평가 56회를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